안녕하세요. 6월 5일 융합수학입니다. 저는 2학년 담임인데 2학년 선배들이 개학을 했어요.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여러분들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얼굴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1학년 학생들은 처음 등교네요. 예,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선생님 만나면, 약속할 게 하나 있는데, 쌤 어떻게 생겼냐면, 쌤 수염이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수염이 많이 난 사람을 만나면, 우리 무조건 반갑게 인사하는 걸로 합시다. 쌤은 여러분들을 보면 큰 소리로 인사를 할 테니까요. 선생님이 어색하지 않게 여러분들도 꼭 선생님한테 크게 원래 알았던 사이처럼 인사해 줍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그래프를 왜 그릴까? 그래프는 왜 그릴까요, 여러분? 그래프가 만약에 필요 없는 거라면 배우지 않았을 텐데 우리 왜 이렇게 열심히 그래프를 배우고 있을까요, 선생님한테? 자,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으로 던졌었는데 좌표와 그래프는 무엇이 다를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에서 저희가 좌표랑 그래프를 한번 봤었는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간만에. 자, 좌표는 뭐냐면요.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는 수를 그 점의 좌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또는 좌표 평면 위에 그 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를 나타내는 방법을 좌표라고 해요. 그래서 좌표는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좌표의 목적은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위치. 예를 들면 0 기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0m만큼 떨어져 있어요. 또는 기준점에서부터 왼쪽으로 20m, 위로는 4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걸 표시해 주는 게 좌표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뭐일까요? 그래프는 목적이 이거예요. x의 값과 y의 값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좌표 평면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은 좀 달라요.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x의 값과 y의 값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죠? x랑 y로 두면 조금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시간의 값과 속력의 값의 관계.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져요. 또는 느려져요. 이런 관계를 나타내주는 걸 바로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말한 대로 좌표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고요. 그래프는 둘 사이의 관계 또는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데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하기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시간하고 거리 또는 시간하고 속력을 말할 수도 있고요. 과학 시간에 배운 그래프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그 전에 여기에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극장에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S열 몇 번, A열 몇 번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이런 거 혹시 보셨죠? 자, 이거는 좌표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프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좌표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건요. 여러분들 요새 많이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 자, 우리나라의 코로나 발생 현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자, X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날짜가 변하고 있고요. 자, 그럼 위아래는 의미하는 게 뭐죠? 자, 위아래가 높다는 거는 확진자가 많다, 적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일 확진자, 하루 확진자가 몇 명 나왔나? 5월 29일에는 58명. 순서상으로 쓰면 이렇게 쓸 겁니다. 5월 28일에는 58명 이렇게. 자,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내 주죠. 날짜와 발생자 수의 관계를 표현해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6월 1일에는 35명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이거는 위치예요. 위치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가로축은 날짜고요. 날짜. 지금 세로축은 일 확진자, 하루에 발생한 확진자 수예요. 자, 그 두 관계, 날짜와 확진자의 관계를 짝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 2일에는 38명, 6월 3일에는 49명 이렇게 말이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좌표가 아니라 이거는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죠. 감소했다가 약간 증가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다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위치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봤던 이 그래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추의 무게와 용수철의 길이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추를 많이 달면 용수철이 많이 늘어날 것 같죠? 그걸 그래프로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0.2N짜리 추를 달았을 때는 1cm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용수철이 늘어났고요. 0.4N을 달았을 때는 이 정도면 1.76 정도 되겠죠? 이렇게 실험값을 점으로 찍으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로 뭐를 알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이거는 조금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추를 많이 달면 용수철이 많이 늘어난다. 추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용수철도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무게 아니죠? 뭐라고 보게? 이걸 질량이라고 합니다. 자, 수정할게요. 자, 그래서 추의 질량이 무거워지면 질량이면 무거워지면 커지면이라고 쓰죠. 질량은 커집니다.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자, 질량이 커지면 용수철이 많이 늘어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고급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시간 한 10초 정도 줄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급 지식은 뭘까? 네, 시간을 많이 못 줘서 미안한데 혹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 일시정지를 눌렀다가 생각이 나면 그때 대답해 보도록 합시다. 정답은 이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1N을 달았을 때 4cm 정도 늘어나잖아요. 예, 1N, 1N을 달면 4cm가 늘어나니까 뭐 10N 달면 40cm 정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추의 무게에다가 무게가 맞네요. 읽다 보니까 무게가 맞네요. 질량 아닌 걸로. 그래서 무게가 무거워지면이 맞네요. 자, 그래서 추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용수철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그냥 그런 성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값도 추의 무게 1N당 4cm씩 늘어나니까 추의 무게에다가 4 곱하면 용수철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보시면 0.2N일 때는 0.8N 정도 늘어났고요. 0.4N, 이제 1.6N 정도 늘어났고요. 0.6N일 때는 4 곱하면 2.4. 맞죠? 비슷하죠? 조금 더 높긴 한데. 0.8이면 3.2.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1일 때는 4. 이렇게. 조금 더 높네요. 그래서 약 4 정도 곱하면 늘어난 길이가 되는 것 같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수학의 생각이에요. 어때요? 그래프 쓸만합니까? 자, 그래서 좌표와 그래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프를 몇 개 보면서 그래프를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예, 이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감염자 수입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여기에 보시면 US는 미국이고요. 여기 이란도 있고요. 여기 프랑스도 있고요. 여기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재팬이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벨지움, 벨기에입니다. 스와칠랜드, 스위스죠. 저머니, 스페인,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그래프를 다르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확진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를 그래프로 그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죠. No mask, 마스크.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답에 남겨주세요.